커밍아웃 했나요? 같이 살 계획이 있나요? 서로에게 가장 설레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두 분 게이인지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는지 궁금해요. 마지막 질문. 고스타. 안녕하세요. 도아 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Q&A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총 20가지고요. 일단 1번, 각자 프로필 말해주세요. 나이, 키, 몸무게. 저는 32살이고 178에 72kg입니다. 저는 29이라고 저는 30살이고 키는 173에 몸무게는 한 70kg 나가는 것 같습니다. 2번, MBTI. 이 질문이 제일 많아서 그렇지. MBTI. INFP-T. 근데 내가 보기엔 형 인프피 아니야. 아니, 근데 I가 내향적이잖아. 내향적이야. 무슨 형이 내향적이야? 내향적이야. 내향적이지. 아니야, 나 내향적이야. 그게 조용한 관종이라잖아. 인프피가? 내게 그렇다던데. 저는 ESTJ. 형이랑 나랑 완전 반대야. 근데 그게 잘 맞대. 그래서 그게 원래 그게 잘 맞대. 그리고 진짜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또 하나.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형도 이제 친구분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형 채널이 떠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형이 되게 잘생겨가지고 와 진짜 잘생겼다고 인스타 들어가서 2년 전에 제가 DM을 먼저 보냈어요. 방송 잘 보고 있다.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형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DM을 안 하고 연락이 끊겼다가 형이 인사를 안 해서 그치 연락이 끊겼다가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면 DM도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댓글도 안 달고 인스타 자체를 안 보니까 마침 제노랑 아마 로아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연락 보니까 바로 DM이 오는 거야 그날. 요즘 잘 지내시냐고. 잘 지냅니다. 유튜브 요즘 왜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 해요. 부산 사시죠? 언제 한번 놀러 오실 일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 서울에 올 일 없냐고 내가 맞다 그랬다. 그랬다. 그러다가 카톡을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때 뭐지? 그래도 그냥 친해지자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카톡을 교환하고 또 전화를 보이스톡을 하자는 거야. 맞아. 근데 나는 전화하는 거 이런 거 어색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를 했는데 되게 또 제잘제잘 얘기를 잘하는 거야. 거의 한 2시간 동안 나만 얘기했잖아. 전형적인 이야. 그래서 완전 얘기 잘하는 거야. 또 재밌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연락하다가 그 카페를 이제 곧 그만둘 거다. 그만두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자주 만나서 놀자. 부산에 놀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왜? 만나기 전까지 실물에 대한 자신도 없었고 그냥 또 멀리서 오는데 평택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또 괜히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걱정했는데 무서운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가방에 백팩 이만한 걸 앞으로 메고 되게 아장아장 걸어. 나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 나 진짜 싫었어. 너무 귀여웠어. 오히려 나는 그런 게 좀 귀여웠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우리 같이 부산에서 데이트하고 술 먹고 호텔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도 몰랐다 그랬잖아. 내가 형 좋아하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호텔 잡을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투베드를 잡을지 그냥 침대 하나를 잡을지. 그래서 그 투베드 잡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일단 침대 한 개 있는데 잡았어. 잡고 이제 그 분위기를 봐서 얘가 싫어하면은 나는 얘를 호텔에 놔두고 나 집에 갔다가 아침에 다시 만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잡았지. 잡고 이제 거기 호텔에 주차를 하고 체크인을 했는데 방을 거기 짐을 놔두러 방에다 들어갔는데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내가? 근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이제 빨리 저녁 먹으러 나가자 이러는 거야. 빨리 나가서 내가 좋댔다. 그치? 나 오늘 집에 가서 자겠다. 내가 침대 하나 있는 거 보고 기분 나빠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눈치가 보였던 거지 나는. 이 반응이 뭐지? 무슨 반응인지 난 모르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데이트를 하고 싶으니까 나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문 열 때까지 침대 하나인데 싶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방 구경도 하고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짐 놔두고 짐 딱 놔두고 빨리 나가자 이러길래 그 여기를 진짜 빨리 벗어나고 싶네. 나는 오히려 침대가 2개였으면 뭐지? 이 생각했을걸? 너무 웃겨. 우리 이렇게 만난 스토리 너무 웃긴 거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만났나요? 오늘 며칠인지 알아? 180일 정도? 180일 정도? 모르잖아. 나 알아. 같이 아니야. 며칠이게? 나 알아. 며칠이게? 나 근데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 아니 오늘은 만난 지
75일. 175일. 175일이요. 장거리 연애의 장단점. 장점부터 얘기해라. 장거리 연애의 장점. 장점은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가 되게 기다려지고 만났을 때 그때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맞아. 근데 매번 만날 때가 항상 기대되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장거리 연애의 장점은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보내잖아. 대신 주말에 같이 놀고 같이 데이트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왔다 갔다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치? 부산에서 평택까지 와야 되고 평택에서 또 부산까지 가야 되고,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0만 원 돈 나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부산을 간다 하면은 숙소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 아쉬운 거 그런 거? 이제 어. 퇴근하고 뭐 저녁 같이 먹자 이런 소소한 걸 못하는. 서로 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저는 형 카모마일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그 소리하고 하트. 이렇게 소리 이렇게 돼 있어. 하트 되어 있는. 내가 카모마일을 되게 좋아하고 어느 날 형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벨소리가 그 카모마일 노래가 나와서 카모마일로 바꿨어요. 서로 부르는 애칭. 애기. 제가 도한테 애기라고 불러요. 근데 나도 형한테 애기라고 부르잖아. 내가 먼저 불렀잖아 근데. 좀 더 애기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애기기도 하고 서로 그냥 여보 애기 다 해요. 여보, 애기, 강아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애칭을 다 하는 것 같아. 그치? 다음 질문. 커밍아웃 했나요? 네. 그럼 형이 커밍아웃 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친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직장에도 친한 동료들 그리고 가족 중에 일부 그렇게만 했어요. 거의 다 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까지 했으니까 거의 다 그냥 아예 오픈을 한 거지.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따님도 문신이 있나요? 전 아직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어? 할 생각은 있어요. 뭐 하고 싶어? 그때 항상 다른데 항상 생각은 잠시 하는 것 같아요. 어디 하고 싶어? 한다면 그냥 팔이나 가슴. 팔이나 가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13개? 문신은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이쁘고, 그냥 할 거면 한두 개, 레터링 정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같이 살 계획이 있나요? 동거라든지 이제 결혼이라든지. 왜냐면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뭐 2년 안에는 결혼을 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 같긴 한데, 같이 사는 것은 거의 한 길게 2년? 2년 안에는 같이 살 계획이 있어요. 가장 좋았던 데이트 장소.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평택으로 갔잖아. 나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그때는 두 번째 만나는 거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직접 가는 거니까. 아 그치, 우리 집에 처음 오는 거였지. 맞아. 그래서 되게 떨리고 또 제노랑 로아도 있고 하니까 또 긴장되고 하더라고. 나는 가장 좋았던 데이트 장소는 강릉. 우리 같이 여행 갔던 데가 제일 좋았고, 그때 아직도 계속 맨날 보는 영상이 내가 이제 여보 뒤에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갔었던 거 있잖아. 맞아. 그때가 계속 생각나. 그때 뭔가 우리가 사귀기로 하고 처음으로 가는 이제 여행이기도 했고, 이제 막 뒤에 이렇게 나 이렇게 끌어안고 오토바이 탔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고 되게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이야. 맞아. 그치? 이 질문은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해줬고, 한국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건데,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하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지. 나는 근데 성격 자체가 되게 엄청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스타일이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말이 안 나와. 나는 하루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난 싸우면 말을 안 해. 왜냐면은 되게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되게 마음이 없는 말이 나온다거나 표현이 과장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나도 하루 정도, 그냥 하루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피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제3자의 입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건 뭐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뭐고, 그래서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지. 주변 사람들도 두 분의 연애를 알고 있나요? 인스타에도
공개를 아예 럽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내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주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나도 형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났고 형도 내 친구들 다 많이 만났었고. 다음 질문은 서로 첫인상은 어떤가요? 그리고 첫인상과 다르다고 느낀 부분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로 사진을 보잖아. 되게 약간 냉미남 같은 스타일로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더라도 나는 되게 다정다감하게 하는데 형은 되게 뭐라 수줍은 건지 아니면 진짜 차가운 건지 이게 잘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되게 냉미남 스타일이겠다 이랬는데 정말 아니야.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해. 카메라 못 쳐다보겠어. 너무 아니 보시는 분들 욕해. 아니야. 잘생긴 거는 진짜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사귀고 나서 느낀 거 되게 애교도 진짜 많고 되게 귀엽고 첫인상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 여러분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방송으로 생각했던 이미지는 되게 세 보이고 뭔가, 기세고 좀 강해 보이고 그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저 멀리서 이렇게 가방 앞으로 되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거야. 되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너무 짜증나. 귀여운 거야 그때. 짜증나. 뭐야. 그리고 되게 실물이 뭐 얼굴도 되게 작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생긴 거야. 내 생각보다 정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되게 소박하고 소박해? 그런 점이 되게 좋아요. 귀여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음 질문은 되게 DM으로도 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두 분 같이 라이브 하실 계획은 없나요? 이 질문인데 라이브를 할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주말마다 만나다 보니까 되게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그치? 라이브를 같이 하기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고 라이브를 할 만한 장소도 딱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가끔씩 이제 형이랑 데이트 하다가 뭐 이렇게 의견이 잘 맞으면 생각이 잘 맞으면 모바일로나마 이렇게 라이브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밖에서도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애정 표현 하시나요? 누가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형은 누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근데 밖에서 애정 표현은 밖에서는 뽀뽀까지는 안 하고 그치? 손을 잡고 다니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다거나 뽀뽀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 밖에서도. 그리고 밖에서 이거 그냥 일반 이성애자 커플들도 밖에서 너무 과하게 애정 표현하면 맞아. 그 민폐잖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할 뿐이지. 그냥 자연스러워 손잡고 팔짱 끼는 거는. 남들 시선을 신경 쓰다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이 시간을 지금 되게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데 남들 시선 때문에 그 시간을 눈치 보면서 보내는 거잖아.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다음 질문. 서로에게 가장 설레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평택 갔을 때 그 처음 그 카페를 들어갔는데 탁 뒤돌아보면서 이러면서 딱 나오는데 그때 조금 많이 설렜지. 왜? 뭔가 사귀기로 하고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 애인이 있네. 이제는 내 애인으로 만났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 좀 되게 내가 좀 섹시하게 하고 있었어. 정장처럼 입고 있었지. 더워가지고 단체 여기까지 다 풀고 머리 넘기고 막 이러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설렜던 거야. 가장 설렜던 그 첫 만남이 제일 설렜지. 아직도 그 카카오 프렌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다음 질문. 서로에게 가장 감동받았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번 발렌타인 원래 항상 매주 만나다가 목복이란 날이었는데 부산역으로 오면은 매니저 동생을 통해서 줄 게 있다고. 그냥 초콜릿이겠거니. 그래도 그것 자체도 정성이잖아요. 막 그 준비를 하고 멀리서 있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 가지고 준다는 게 그때도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매니저 분이랑 계속 그 DM을 하면서 어디 계세요? 저 뭐 어디 앞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뒷걸음질 쳤다. 나를 보더니 계속 놀래가지고 막 뒷걸음질 계속 치고 막. 왜냐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웃긴 게 그때 1시간 보려고 평택에서 부산까지 오고 진짜 딱 1시간 보고 바로 기차 타고 다시 평택 갔잖아. 그게 난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귀여워. 감동 받으면서도 약간 좀 속상하기도 하고 멀리까지 왔는데 1시간만 보고 나는 형한테 가장 감동 받았던 건 그거야. 최근에 내가 집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는데 형이 너무 든든하게 그냥 부산 와라. 와서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든든하고 와 진짜 이제 나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고민거리들을. 그래서 내 편이 완전히 생겼다. 그럼 내가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 그때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 다음 질문. 두 분 게이인지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는지 궁금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쭉 남자만 만났어요. 그럼 그전에는 이성애자였고 지금 게이냐? 그건 아니고 내가 게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중학생 때부터였고 그렇지만 성 정체성이 확립된 건 아니었지. 막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중간에 남자도 만나볼까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20살 때는 또 남자를 잠깐 만났었고 그렇게 되게 혼란을 겪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지. 저는 100% 게이가 맞고 전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게이구나. 어떻게 초등학생 때 깨달아 그거를? 나는 그냥 그 남들은 막 거기 혼란을 겪고 여고처럼 막 그런 과정이 있다. 나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 그리고 형은 단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봐야겠다, 사귀어보고 싶다 생각해본 적 없어? 나도 어릴 때 그거를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사람 누구나 뭐 남자든 여자든 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은 있잖아. 근데 뭔가 호감이 가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뭐 성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쁘고 성격이 좋은 여자들 있으면 뭔가 친해지고 싶은 거야 어릴 때. 근데 그때 남들이 말하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나는 반대로 착각한 적이 있었지 어릴 때. 그 어릴 때가 몇 살이니? 초등학교 한 4, 5학년? 어? 그냥 그때 그냥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호감 가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조금 크면서 그게 아닌 걸 알았지.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친밀감을 느낀 거고 사랑이 아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이거 영어로 왔으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주겠어. Who stop? 맞춰봐. 조아가 탑입니다. 여러분 제가 탑입니다. 이렇게 저희 Q&A 그동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한다. 귀여워.